연대에 어떤 분이 120억을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에 남기셨는데 네. 거기에 날짜가 없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가. 그 유언장이 나오니까 이제 연대가 자기는 12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유족들은 이거는 이 유언은 무효다라고 해서 소송이 붙었어요. 연세대가 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언을 아주 엄격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연세대 법대에 계신 교수님들은 이길 줄 아셨나 봐요. 굉장히 120억이 너무 크니까 아까웠겠죠. 네. 자식 중에 한 명만 쟤는 내가 줄 수가 없다, 한 푼도. 네. 그럼 그렇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된다고. 효력이 반만 있다는 거예요. 아, 반만. 그 자식한테 돌아갈 지분이 뭐 1억이라고 하면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줘야 돼요. 무조건이고. 무조건. 그러면 5천만 원은 안 주지 주지 말라 그래도. 그럼 예를 들어서 빚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데 나도 살기 힘든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1억이란 빚을 줬어요. 그럼 내가 이 빚도 상속 받아서 다 갚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걸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빚이 있으시고. 그렇죠. 상속에 대해서 이제 그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죠. 그러나 상속은 적극 재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돈 같은 적극적인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채 같은 소극 재산도 한꺼번에 상속이 됩니다. 나는 좋은 건 받고 안 좋은 건 안 받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빚도 상속이 됩니다. 빚도. 그러면 상속인들은 뭐 아버지가 진 빚을 다 갚아야 되느냐 이런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둔 겁니다. 뭐 이거는 보나마나 재산보단 빚이 훨씬 많다. 이럴 때는 바로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게 상속 포기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야 되면 그 상속권이 2순위한테 가게 돼요. 2순위가 포기하면 또 3순위한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어요. 폭탄 돌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인 나한테 상속이 됐는데 나는 싫다 그러면 내 아들한테 가지. 그렇죠. 어머머머머. 그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할 때는 상속권자가 전부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포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족과 형제 자매가 다 포기했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다른 친척으로도 갑니까? 그렇죠. 형제자매한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돌아가신 분의 동생이 있다면 그쪽 집안으로 또 가서 그렇죠. 그 동생이 또 받았는데 여기서 또 포기하면 그 동생의 아들 쪽으로 가고. 형제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해야 되고 만약에 상속인 중에 좀 미운 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통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례인데 그 미망인 되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 증여세를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가 급등할 수 있는 재산부터 내한테 설명을 해달라. 그래야지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다. 그래서 전답과 낮은 그 임야를 죽기 10년 전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 증여할 때의 금액은 약 7억 정도가 되는데 자녀 3명에게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럼 자녀 3명에게 증여하고 나면 증여세가 한 2억 전후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 증여한 땅이. 네. 그래서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있다가 그 재산 평가액이 7억짜리가 35억이 됐습니다. 5배가. 그럼 35억일 때 아버지의 유산이 30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50%입니다. 즉, 그 말은 증여를 안 했다면 35억 곱하기 50%, 17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2억의 증여세를 10년 전에 내고 네. 17억 5천만 원은 세이브한 거죠. 와. 예, 그러니까 증여도 어떤 재산을 언제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난다는 겁니다. 예. 요거를 딱 따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사례도 재밌는 게 그 미망인하고 자식들이 회의를 해서 네. 아버지 유지도 받을 겸 그 증식된 부분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일을 했던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야. 이제야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정말 지금 삭막한 얘기들을 하도 많이 나눠가지고요.
그 상속 증여 이렇게 세금이 따라오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가요? 증여가 좋으냐, 상속이 좋으냐, 뭐 크게 나누면 그겁니다. 근데 결론은 상속이 좋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유산 크기 전체에다가 빚을 빼고 기초공제 성격의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을 공제해줘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최하 5억, 최고 30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차감한 금액에다가 이제 상속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는 거죠. 그 세금을 이제 6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또 10% 공제까지 해줍니다. 예. 증여는 내가 증여받은 금액의 크기에 합당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단 조건이 오늘 증여한 거 말고 어제 10년 전 증여한 거는 다 합산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거에 내었던 증여세는 공제해 줍니다. 저 신문을 봤는데요. 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5, 6살 된 어린아이가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맞아요. 들었는데 네. 그 이유는 증여를 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네, 있나요? 맞습니다. 그 증여는 조기 증여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주식을 8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6개월 전 뉴스에 나오기를 180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미리 이제 주위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짜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증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면서 대표자를, 대주주를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서 운영은 아버지가 하고 그 회사의 주주는 자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보통 한 20, 30년간 배당을 안 하고 누적된 이익 금액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유보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유보소득이 전부 다 자식 거죠. 아버지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고 실제 경영만 해줬다는 거죠.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도 법인의 대표이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 자녀나 배우자에게 많은 주식을 줘서 나중에 남편이 타계할 때 엄청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5% 전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유산이 죽는 날 그 시점의 재산 평가액이 부동산, 금융자산 다 합쳐서 배우자가 있을 때 유산 크기가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네. 기초공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억이 있다고 그쵸, 했죠. 그쵸. 또 배우자 공제 최하 5억이 우와. 있다고. 합치면 10억이죠. 10억 원 이하는 상속세 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면서 지금 머리 아픈 사람들 머리 아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자기 되고. 낼 대상자가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95%는 상속세 걱정 안 하고 여기 살아요. 안에 해당하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네요. 괜히 신경 써요. 예. 지금 뭐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오늘 사례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 세무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10억이라는 거를 종중으로부터 받았을 때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무상증여입니다. 대가를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은 거예요. 그 대가를 안 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어야 됩니다. 그 증여세가 10억에 대해서 2억 1,4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증여받은 재산을 자식들한테 현금으로 나눠주려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팔 때 또 양도소득세가 뭐다 빠지겠네, 이거. 후에 문제가 그런데 생기는데요. 10억에 받은 거를 반전이 반전. 10억에 받은 거를 13억에 팔았다. 그러면 그 13억 마이너스 10억, 그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1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다 빼고 나면 한 5, 6? 7억도 안 남아요. 한 5, 6억 되겠네. 예, 7억도 안 뭐야, 남는데 그래요? 아파 써야지, 이거. 이걸 아이들한테 또 줄 때는 또 증여세가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가요? 뭐야, 이거. 나랑 이런 거를 같이 이것도 다르게 맞네. 맞아. 근데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영원한 부채입니다. 그럼. 그래서 고민한 결과가 한 1억 정도는 자식들한테 우선 급한불 끄기 위해서 주고 나머지 한 6억 정도 가지고 제일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그 금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꼭 권하고 싶네요.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안혜영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식을 위해서 갑자기 생긴 재산을 이거를 공개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자식들에게 이 돈을 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신세계 100인의 여성 판정단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60대, 40대 저희가 얼핏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았는데. 붉은색 판이 좀 많아 보였는데